네, 써니림 에이전트님 나오셨습니다. 언제나 배워도 밝고 명랑하고 좋습니다. 안녕하셨죠?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또 메디케어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라이센스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메디케어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저도 소개하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메디케어 매일 들어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요. 메디케어란 무엇인가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차근차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케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항상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네. 돼 있나. 왜 전문인이 반드시 필요한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면서도 많이 그걸 느낍니다. 이게 일반 분들이 처음에 메디케어를 신청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게 복잡한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으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 한 분을 선정해서 네.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항상 추천드리죠. 네. 물론 영어도 잘하시고 뭐 자녀분이 도와준다고 해도 이 분야를 매년 우리가 변화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우선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으시고 네. 뭐 요즘은 뭐 광고나 또 신문이나 여러 가지 들으시지만 그래도 개인 에이전시가 한 분 있으시면 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메디케어는 지금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고요. 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그 차이점, 네. 조금 용어가 비슷해서 항상 또 혼돈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네. 제가 상담 중에서도 뭐 메디케어가 있으십니까 하면 뭐 메디케이드를 메디케어로 오해하시고 네, 이런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네. 오해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용어 하나만 잘못 전달이 돼도 전혀 다른 답이 나오기 때문에 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고요. 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네. 연세가 65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거나 하면 조건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그 스테이트와 네. 연방에서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저소득층 건강보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중점적으로 그 메디케어 위주로 네.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소유하실 수도 있는 거는 아시겠죠? 네. 예, 두 개를 다 소유하시면 많은 또 혜택이 있고 또 추가로 뭐 어드밴티지나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파트 C라고 그러죠. 네. 그런 추가 혜택이 한 3, 4년 전부터 오히려 보험회사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면 더 많은 혜택이 있다는 그런 게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한 5년 전 생각을 그대로 10년 전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건강보험도 자꾸 바뀌고 네. 정부 정책도 바뀌죠. 회사 프로그램도 네, 바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분들이 다행히 올바른 정보를 네. 이렇게 주시면 다행히 또 좋은 혜택을 네. 받으시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그 잘못된 정보가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네. 말하자면 네.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네. 따라서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미국에 이민 왔을 때 공항에 누가 픽업을 맞아요. 오느냐에 그렇다고 따라서 그래요. 그분의 직업이 정해진다는 말. 네.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참 우리가 주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올바른 정보, 네. 그걸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인 선정, 네. 이걸 강조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 메디케어는 10년 이상 텍스를 내셔야 되죠. 네. 파트 A, B를 다 받으시려면 네. 예를 들어서 뭐 모자란다 점수가 10년이면 이제 40포인트인데요. 모자라는 분은 파트 B는 가능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네. 되고요.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파트 A하고 B가 다 해당되시는 분 위주로 네.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왜 40포인트인가? 네. 1년에 이제 4포인트가 적용이 됩니다. 세금을 예. 많이 내셨던, 이제 적게 내면은 미니멈 텍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이상만 내시면, 네. 뭐, 세금을 많이 낸다고 1년에 6포인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 누구나 똑같이 4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3개월에 1포인트를 적용하기 때문에 1년에 네. 4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네. 그 세금 문제를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본인의 회계사님한테 더 디테일한 부분은 하셔야 되고 저는 메디케어의 자격에 관계되는 세금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4포인트가 10년, 어떤 분은 뭐 20년을 살으셔도 띄엄띄엄 내셔서 네. 뭐 10년이 채워지면 네.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질문도 가끔 네. 하시거든요. 그러나 30년을 사셔도 그 세금이 채워지지 않고 네. 내시긴 내셨는데 미니멈 텍스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네. 포인트가 적용이 안 되고요. 또 하나 earned income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본인이 일을 하셔서 벌어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 메디케어 텍스를 내셔야만이 크레딧이 적용이 되지. 네. 이자 소득이라든지 네. 렌탈 인컴이라든지 이런 캐피털 게인이라든지 네. 투자에 대한 그런 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고로 네. 이제 세금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더 디테일한 거는 네. 회계사님한테 문의를 하시고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다 충족이 되면 네. 65세 우리가 메디케어의 수혜자의 자격은 몇 가지 예외가 또 있죠. 네. 기본적으로는 65세 생일달을 기준으로 전후 7개월이고 네. 또 장애인 혜택 연세에 상관없이 장애인 혜택을 24개월을 받으시면 소셜 오피스에서 메디케어 파트 AB 카드를 줍니다. 네.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예. 그게 오게 돼 있고요.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그게 분명히 해당이 되는데 못 받으신 분도 있으세요. 네. 그런 경우는 뭐 메일이 분실됐을 수도 있고 예. 뭔가 착오가 있기 때문에 네. 소셜 오피스에 컨택을 하셔서 네. 그걸 알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턱수 그 질환이 있죠. 그 네. 콩팥 질환, 예. 그 키드니에 문제가 생기셔서 그 투숙을 받으시는 분들은 네. 투숙을 받는 그 해당되는 그 날로부터 3개월부터 바로 메디케어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 정보 받으시고 신청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질병이 몇 년 전에 추가가 된 루게릭이라는 병이 있죠. 네. 그 근육질환. 네.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제 정의를 내리면 65세 이상, 그러니까 65세 생일달 기준으로 네. 40포인트가 세금을 낸 분, 음흠. 장애인 혜택을 24개월 받으시는 분, 네. 또 투숙을 하시는 분, 네. 또 루게릭 병을 앓고 계신 분, 네. 또 한 분이 철도청에서 은퇴하신 분, 네.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본인이 그 피를 지불하고 네. 파트 A에 대한 보험료, 네. 파트 B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면 메디케어를 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분도 계세요. 아, 그렇군요. 그 메디케어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격 요건, 다시 말해서 65세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죠. 아니고 반드시 65세는 되어야 되는데 법적 신분이 확실하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이렇게 파트 A, 파트 B도 보험료를 내고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싸지 말씀이군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렇다면 그 메디케어 중에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트 A, 파트 B, 파트 C, 이제 테이크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파트 C가 있고 그다음에 파트 D 처방약에 관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요. 각 파트 A, 파트 B 이것은 무엇에 따라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우선 그 파트 A는 10년 이상 세금을 낸 분은 네. 그 보험료가 따로 없죠. 보험료가 네, 무료입니다. 없다. 네, 연방법이고요. 무료인 보험. 네. 그거는 이제 카드에 보시면 하스피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병원 입원 부분을 담당합니다. 병원 입원 부분, 네. 파트 A는 입원 부분. 네. 네. 그 다음에 파트 B는 네. 그게 보시면 메디칼하고 돼 있습니다. 메디칼. 네. 그거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냐면은 이제 뭐 개인 의사를 방문하신다든지 네. 또 테스트 부분, 아웃페이션트죠. 말하자면 병원 바깥에서 받는 의료 진료 혜택. 네. 블라드 테스트 피 검사를 해서 뭐 네. 랩으로 보낸다든지 예. MRI, CT를 찍는다든지 예, 그런 부분을 파트 B에서 담당을 합니다. 네. 그거는 무료가 아니고요. 예. 올해는 144불 60,
또 144, 내년에도 160. 그 인상되지 않습니다. 이번 네. 코비드로 해서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됐었거든요. 예. 네, 다행히 인상이 되지 않고요. 저소득층인 경우는 자산이 없고 저소득층인 경우는 그것도 면제가 가능하고요. 네. 그걸 이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일반 분들은 소득에 따라서 이 파트 B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싱글은 85,500불인가 몇백 불 매년 이게 조금씩 수치가 올라가는데요. 네. 그런 분들은 이하, 싱글인 경우, 부부도 있잖아요. 달라요. 네. 싱글인 경우는 그 이하의 수입인 경우는 144불 60이지만, 부부인 경우는, 17만 몇천 불입니다. 네. 그 이하인 분만 144불 60이고 매달. 네. 그 이상인 분은 그 인컴의 레벨에 따라 차트가 있습니다. 딱 네. 정해져 있어요. 픽스드 돼 있어요. 네. 그 인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파트 B를 더 냅니다. 네. 예. 그래서 맥시멈이 있어요. 무조건 뭐 수입이 많다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그게 다행히 그래도 캡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추가로 거기 인컴에서 넘은 분들은 파트 D 네. 처방약도 추가로 더 내십니다. 네. 그 부분 그렇군요. 말씀드리고요. 아주 뭐 너무나 명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파트 A는 보험료가 없다. 40포인트가 되시는 분은 40포인트에 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네네. 보험료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랜. 음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번 것이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관한 것. 플랜 C를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는 모든 혜택 중에서 그래도 가장 포괄적이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우선 그 파트 A와 B가 100%로 혜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 정도? 예.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그 페널티, 벌금이 문제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AB를 받았는데 네. 그 기한 내로 파트 D 처방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네. 그 페널티가 있습니다. 벌금이. 네. 예, 그거는 그렇군요. 뭐 이제 요즘은 뭐 웬만한 분들은 그걸 알고 계신데요.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이 계세요. 네. 어떻게 알겠습니까? 처음 이거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뭐 일반 열심히 하시고 그죠? 네. 이제 이러다 보면은 신경을 네. 안 쓰다 보면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연히 뭐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전문인한테 이런 부분을 들으셔야죠. 네. 그래서 그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처방약을 안 드신다고 해요. 주로 또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에 또 맞습니다. 막상 병원에 갔는데 뭐 부담을 많이 하라고 하면 이게 왜 그런가 좀 알아봐야 되겠지 하는데 네. 평소에 일하시고 건강하시면 전혀 병원 방문을 안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가입이라는 자체를 신경을 못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주위에도 좀 알려주시고 네. 그건 한번 리뷰를 해서 네. 만약을 대비해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예, 그렇죠. 그래서 80% 카반데 그 20%에 대한 거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이유는 파트 D 때문에도 그렇고 네. 또 나머지 20%라는 게 보험을 가입을 안 하시면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파트 C입니다. 네. C가 D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전략이 되면서 네. 포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그렇군요. 하나가 서플리먼트가 또 있는데요. 아. 그거는 이제 이 다음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요즘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 건강에 관한 것들을 관심을 이제 정말 뭐 우리 평생의 관심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메디케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시고요. 그리고 또 댓글들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챙겨가면서 우리 써니림 에이전트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메디케어 관련 전문 라이센스 소지자이신 독립 에이전트 써니림 에이전트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깐 전화번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18-359-2244번 있고요. 201-676-0828 201-676-0828 또 516-922-7487 516-922-7487
7787번입니다. 네, 롱아일랜드, 뉴욕, 뉴저지 다 커버하시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718-359-2244번 어느 번호도 꼭 한번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에이전트님. 그중에서도 그 많은 파트 플랜 A, B, C, D 중에서도 우선 플랜 C, 어드밴티지 플랜이라고 하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코네티컷도 제가 커네티컷이요? 서비스 해드리고 있고요. 네. 플랜 C는 다른 말로 이제 어드밴티지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하면 파트 C에 해당이 되고요. 네. 파트 C는 A와 B와 D 처방약을 같이 묶어서 파트 C에서 혜택을 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네. 그 어드밴티지 말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뭐 어떤 이익 혜택 이런 네, 뜻으로 그렇죠. 번역을 할 수가 네.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메디케어 파트 AB가 80% 정도 커버가 되고 거기에는 D가 없거든요. 처방약이. 네. 그래서 처방약을 따로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죠. 네. 그래서 파트 C를 가입을 하면 따로 네. D를 가입하지 않아도 네. 주로 보험료가 없고요. 네. 뭐 또 어떤 경우는 보험료가 있는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드밴티지를 들어서 혜택을 받고 계시죠. 네. 그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어드밴티지 그러면 서플리먼트는 뭔가? 네. 이제 우리가 메디케어 서플리먼트는 또 다른 용어로 메디갭이라고 그럽니다. 메디갭. 메디캡. 메디캡은 또 어드밴티지와 다르게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네. 플랜 자체가 다른 플랜이에요. 네. 시스템이 다릅니다. 파트 C는 보험회사에서 A, B, D를 다 관장해서 관리를 하고요. 네. 서플리먼트는 80%는 이제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 B를 메디케어에서 페이를 합니다. 정부에서 메디케어에서요. 80%를. 네. 나머지 20%를 보험회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다른 점이 아까 그 파트 C나 어드밴티지는 그 안에 처방약이 포함이 돼 있는데 네. 서플리먼트는 파트 D 처방약을 따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굳이 뭐 서플리먼트와 처방약이 같은 회사일 필요도 없고요. 네. 본인한테 맞는 네. 플랜을 회사를 책정하시면 돼요. 네. 예, 그래서 그 점이 아주 다른 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나? 네. 그게 이제 중요하죠. 예. 그 어드밴티지로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쓰시는 분도 많은데 네. 다른 옵션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네. 어드밴티지의 장점과 서플리먼트의 장점 네. 또 두 가지 중에 단점이 또 모든 게 100% 다 좋은 건 없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플랜이 제일 좋은 플랜이에요. 네. 예. 그래서 파트 C 어드밴티지에 가입을 하면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면에서 많은 절감이 됩니다. 네. 우선 비용 매달 면에서. 보험료가 네. 나가는 게 따로 없고 네. 물론 파트 B 보험료는 정부에다 내셔야 되거나 네. 소셜을 받으면 거기서 공제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특별히 보험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고 처방약까지 혜택이 되고 일부 코페이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또 병원비나 모든 이런 비용을 어떤 아웃 오브 파켓 리미트를 말하면 어떤 계속 뭐 코페이를 내는 게 아니고 일정 네. 한도 내에서만 내고 나면 그 다음은 안 내도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단점이 있다면 네. 거기는 모든 걸 계약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분이 가시는 의사나 병원이 플랜에 계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네. 않으면 네.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단 예외적으로 이머전시 네. 응급 사항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네.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게 이제 단점이라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기간 10월 15일에서 12월 7일이라는 이 기간이 좀 주어졌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작년보다는 좀 덜 바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나오시기를 꺼려하는 분도 있으시고 저는 뭐 네. 매일 나와서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본인이 갖고 계신 보험을 뭐 변경을 안 하시면 자동갱신이 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그걸 확인하시고 다른 플랜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모든 게 똑같지 않아요. 네. 조금씩 바뀝니다. 네. 뭐 혜택이 예.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조금 혜택이 덜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 네. 또 뉴 플랜 예.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플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일을 뭐 너무나 홍수잖아요. 너무나 네. 많은 정거 네. 메일하고 오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일일이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변화하는 걸 어떻게 그걸 다들 물론 그걸 꼼꼼히 살피시는 분도 있지만 네. 대부분이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모든 거의가 영어로 오기 때문에 영어를 네. 잘 하셔도 전문 용어가 섞여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해가 어렵고요. 또 어떤 경우는 뭐 이런 일반적인 안내문인데 본인한테 해당되는 줄 알고 그냥 놀라셔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이 기간에 한번 그래도 본인 플랜을 한번 리뷰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플러먼트에 그러면 또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비교할 수 없게 좋은 플랜입니다. 서플러먼트는 네. 우리 저녁에 어디든지 자유롭게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네. 그 안에도 플랜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금 비용을 덜 내고도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한 플랜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가져야 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본인이 또 거주하는 주에 따라서 서플러먼트로 갔다가 뭐 어드밴티지로 왔다가 뭐 네. 또 예. 어드밴티지에서 서플러먼트로 가는데 뉴저지 같은 경우는 어떤 본인이 지병이 생기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네. 뉴욕은 또 그게 상관없고 이게 네. 너무나 이 복잡하게 팔러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인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걸 잘 살피셔서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은 건강하셔도 그건 장담은 아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 치료를 받으셔서 더 이상 보험료를 많은 보험료를 내고 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는 또 다시 어드밴티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네. 전문인과 상의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 서플러먼트는 플랜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네. 좋은 혜택이지만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보험료를 어느 정도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나 제가 그렇군요. 보기에는 일반 그룹 건강보험에 비하면 보험료도 저렴하면서 네. 많은 혜택이 있지만 네. 전혀 제로 프리미엄 어드밴티지 하다가 뭐 200~300불을 매달 낸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꼭 필요하지 않으면 과연 그게 본인한테 맞나 이런 네. 이제 퀘스천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게 더 본인한테 더 많은 혜택과 비용 면으로 유리한가 그거를 이제 전문인들이 살펴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플랜이 나한테 맞다고 해서 네. 몇 달 후에 그게 나한테 맞는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옵션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네. 보험 전문의를 만나서 메디케어 전문인 네. 플랜을 전문으로 하는 믿을 수 있는 분하고 상담을 매년에 한 번 정도는 한번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배우자가 65세가 되어서 메디케어를 신청한다 할지라도 나의 나이가 65세가 안 되면 가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남편의 그 어떤 뭐 직장 의료 보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배우자는 어떤 영향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메디케어에 관한 한은 내 자신도 65세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65세라고 반드시 하는 반드시 그분도 65세. 그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실 때 네. 그때 가능합니다. 네, 배우자에 상관없이 나의 자격 요건이 텍스 크레딧 40점, 네. 그리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그리고 65세.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되겠네요. 예. 이제 예외적으로는 그 세금을 내실 때 네. 본인 크레딧은 없지만 네. 배우자가 내셔서 조인트로 세금 보고가 됐을 때 네. 가능하죠. 또 그런 예외적인 게 있죠. 네, 그렇군요. 그 다음번 질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65세가 되면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메디케어 선택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트 B 보험료조차도 지불할 능력이 없다. 이럴 경우에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입이나 자산이 거기에 해당이 되셔야 되고요. 네. 회사를 통해서도 하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리 네. 같은 경우는. 예. 그런데 정부에다가 이렇게 신청하는 문제는 어떤 분은 쉽게 되고 어떤 분은 상당히 까다롭게 또 진행이 늦고,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거는 그 스테이트 네. MSP라는 거거든요. 네.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은 그분이 사시는 카운티 네. 메디케이드 오피스에 접수가 되는 거고요. 네. 방법은 뭐 폼을 써서 낸다든지 직접 가서 한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군요. 자, 그 다음번에 이제 중요하게 이제 그 다뤄야 할 부분이 언제 가입하느냐 그 기간인 것 같습니다. 메디케어 네.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혼돈이 있으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가입 그 자격이 이제 첫 번째 단계고 네. 두 번째 시기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면 많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메디케어 파트 AB 신청을 전후 생일달 그분의 생일달을 기준으로 해서 네. 전후 평생에 한 번 오는 기에 7개월이지만 네. 후로 하면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준비를 하시라고 항상 제가 네. 추천을 드리죠. 네. 그래서 그 점 유의하시고요. 또 예외적인 게 뭐 그룹으로 직장 보험으로 갖고 계신 분은 네.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경우도 또 벌금 면제가 가능하고요. 그런 네. 거는 또 참고로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그룹 인슈런스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분도 있으세요. 이유는 배우자가 아직 아까 그분 질문하신 분처럼 네. 메디케어가 자격이 안 되시는 거예요. 조금 메디케어가 더 본인한테 유리하더라도 네. 배우자 때문에 그룹 인슈런스를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릴 때가 있어요. 제가 네. 좀 더 그렇군요. 기다리시는 게 네. 낫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서 정말 그 전문인으로서 네. 그 항상 그 질문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네.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 네. 그렇지 않으면 잘못 우리가 리드를 하게 되면 전문인이 아니죠. 그죠? 네, 그렇죠. 그 점 유의하시고요. 네. 그래서 친구분이 그게 어떤 걸 선택하셨다고 해서 그 다른 분도 똑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해를 사고요. 첫째. 네. 또 잘못된 정보로 본인도 손해를 보시고 가끔은 우리 에이전트들이 있는 그대로 정말 정확한 정보를 드렸는데 그분이 받아들이시지를 못하면 네. 우리를 오해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참 그게는 너무나 네, 안타깝고 불행한 그렇군요. 일이죠. 네. 우린 정말 항상 네. 아군 입장이잖아요. 예, 우린 그렇죠. 적군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언어로 네. 많은 한국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은 혜택을 받게 해드릴까가 그럼요. 우리의 네. 사명감을 가지고 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피를 받지 않습니다. 상담료도 따로 받지 않고 어떤 뭐 가끔 뭐 어디는 받는다는 말을 들리긴 했지만 네. 뭐 다른 서비스로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첫째 저는 피 받는 일을 일체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 있다면 그 이상으로 해드리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네. 왜냐하면 아무리 영어를 잘 하셔도 어려운 부분이 부분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많이 참조하셔서 꼭 제 손님이 아니더라도 저는 네. 이제 다른 에이전트 분하고 상담하실 때도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 네.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이 메디케어를 자격은 되지만 네. 과연 그러면 그룹 인슈런스나 다른 보험을 두고 메디케어를 하는 게 유리한지 안 한지도 살펴야 돼요. 네. 누구나 똑같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점. 그렇군요. 그것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나 대부분이 제가 비교를 했을 때 네. 현재 있는 그룹 보험과 메디케어를 비교했을 때 메디케어가 많이 유리한 점이 많아요. 네. 비용 면으로 평균적인 이야기지 이게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특이한 경우는 배우자의 그 건강보험을 위해서 파트 A만 하고 네. B는 나중으로 미루시는 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 것도 그렇군요. 제가 잘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리 하시라는 거. 후가 아니고 후도 가능은 하지만 네. 3개월 전에 하시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네. 시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네. 거잖아요. 그 다음에 메디케어 AB가 나왔으면 또 D 처방약 D나 C를 내가 뭐 원하고 싶은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또 3개월 이전에 이제 어펙티브 데이트가 예를 들어서 이분이 내년 1월생이다. 네.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해서 AB 카드가 1월에 나왔어요. 네. 그러면 1, 2, 3 그러니까 1월하고 2, 3, 4 이 기간 안에
C나 D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그래야 불이익을 당하지 굉장히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리미리 요즘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메디케어 첫 단계부터 우리는 지금 소셜 오피스도 아직 문을 안 열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모든 게.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네. 전화로, 뭐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소셜 연금을 현재 받고 계신 분은 메디케어 카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런 거를 모르시고 뭐 우편물이 분실됐는데 벌써 네. 와야 되는데 네. 마냥 기다리신다 하죠. 그런 경우 전화를 해서 알아봐셔야 되겠죠. 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시간에 말씀드릴게 개인정보 문제. 네. 그러면 그 전화를 해서 내 거 좀 알아보실 수 없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네. 있으세요. 불가능하죠. 네. 우리는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도 편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뭐 본인의 개인정보를 소셜 오피스에 전화를 해서 뭐 알아본다든지 개인정보를 네.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불법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예외적으로 그분이 오셔서 뭐 전화를 뭐 하실 때는 뭐 허락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거를 꼭 유념을 하시고 네. 또 이미 멤버가 되신 분인데 뭐 주치를 좀 바꿔주세요. 그 손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네. 다른 분들이 안 된다는 거. 네. 그거는 이제 미국 생활에서 어느 정도 아시지만 또 이런 경우는 뭐 에이전시니까 그렇습니다.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네. 그 개인정보를 함부로 주소 체인지 주치 문제를 함부로 바꾼다는 거 네. 그거는 안 됩니다. 네. 그거 알으셔야 되고요. 이제 뭐 한국어 서비스 전화번호를 드릴 수도 있고 오시면 네. 우리가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허락을 네. 받고 이분이 반드시 확인합니다. 본인인 거 확인하고 네. 이분 예를 들어서 뭐 써니님하고 통화하는 걸 허락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yes 해야지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막 하기 싫어서 안 해주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죠. 정말. 네. 그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만일에 아무나 바꾸게 돼 있으면 이거 큰일 나는 그럼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정보는 confidential. 그 모든 게 비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개인정보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끔은 뭐 신분 도용으로 해서 다른 데 쓴다든지 네. 뭐 그런 일이 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철저하게 네. 보안 문제, 개인정보 보안 문제, 네. 그 팔레스 우리는 라이센스를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 점은 사실 뭐 크게 이거하고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미국 생활에서 기본적인 그럼요. 저는 네.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좀 에이전트들을 좀 친근감 있게 긍정적으로 네. 일단 문의를 해주시고 두 네. 번째는 개인정보 문제 철저하게 보안 문제가 돼 있다는 거 네. 아무나 본인 정보를 가지고 뭐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건 안 된다는 거 네. 이건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예. 메디케어 가입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은 정규 가입 기간 중에 있죠. 10월 15일에서 12월 7일까지이고요. 제가 만약에 어떤 이렇게 플랜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의 어떤 그 개인적인 생활의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이거 변경하거나 아니면 뭐 갱신을 한다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특별한 기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기간이 있죠. 우선 이 연중 행사로서 가장 많이들 가입 변경하신 일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걸 annual election period라고 그러는데요. 매년 정규 가입 기간은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지금 그 기간 네.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갖고 계신 보험을 안 바꾸시면 그냥 자동 갱신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업그레이드, 또 더 예. 좋은 나은 그 플랜을 선택하시는 경우는 또 바꾸셔야 돼요. 네. 예,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 플래너로 다시 시작이 되고요. 네. 그 기간이 있고 또 1월 1일에서 3월 31일에 또 그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네. 또 그 한 번 더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주에 따라 그분이 사시는 주에 따라서 이제 로우 인컴인 경우는 또 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로우 인컴은 3개월에 뭐 한 번씩 바꾸는 기간이 또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개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네. 또 한 번 또 주에 따라서 또 한 번 인컴의 수입에 따라서 또 한 번을 바꿀 수 있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군요. 예.
그 다음번 질문이요. 참 자주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오는데요. 메디케어 소지자였었는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 이럴 경우에 참 질문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메디케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러니까 정확치 않은 거예요. 돌아올지 아니면 한국에서 영구 사실지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 터키 그전에는 별로 없었는데요. 저도 전화를 우리 손님 중에서도 받았습니다. 네. 한국을 뭐 그냥 가셨는데 그냥 오래 머물게 되신 경우도 있고. 네. 또 이 코비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 비즈니스가 여기 미국에서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네.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를 선택하시는 분이 제법 있으세요. 참 마음이 무거운데요. 물론 뭐 그분이 이제 그게 좋은 선택으로 최선의 선택을 네. 해서 마음이 무거울 필요는 없겠죠. 네. 좋은 선택을 하셨으리라 네. 믿고요. 근데 저는 아쉽죠. 또 계속 자주 뵐 그렇죠. 수가 없으니까 네. 제 손님인 경우는. 오케이. 그런 경우에 저도 아주 말씀하신 대로 뭐 다시 뭐 얼마간을 가 계실 겁니까? 네. 아니면 여기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 비용 네. 문제, 파트 B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캔슬하면 보험이 다 캔슬되고 네. 다시 뉴욕에 미국에 오시게 되면 새로 신청을 해야 되면 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 않고 그렇군요. 영국 귀국인 경우는 메디케어를 그냥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번 질문인데요. 네. 데이비님 주셨네요. 소득에 따라서 메디케어 보험료가 다를 수 있는가? 파트 A와 파트 B의 보험료에 관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었죠. 파트 A는 보험료가 없고, 보험료가 없고, 네, B는 인컴에 따라서 네, 다르다. B는 인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있습니다. 답은 네. 있습니다. 네. 65세가 되면 은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직장 보험으로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은퇴하게 되면 이거 65세에 메디케어를 자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직장 보험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글쎄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은퇴를 하시게 되면 그분의 직장에 따라서 네. 그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지, 그죠? 네. 그리고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네. 살피셔야 되고요. 예. 대부분이 일반적인 직장인 경우는 해주더라도 네. 굉장히 보험료가 비쌉니다. 거기에 네. 있으실 필요가 없죠. 네. 그러나 가끔 뭐 우체국 근무라든지 병원도 그 CD 병원이라든지 네. 이런 경우는 혜택이 뭐 그나마 괜찮아서 비교할 수가 있지만 네. 일반적인 회사나 네. 이런 경우는 메디케어가 유리하고요. 네. 그냥 메디케어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 것이, 네, 잠깐 보겠습니다.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두 가지 다 소유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답은 더 많은 혜택이 있죠. 네. 일절 그 본인의 그 메디케이드의 레벨에 따라서 물론 결정은 되지만 일반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있고요. 네. 추가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네. 파트 C를 가입을 하시면 뭐 오버 더 카운트 혜택 네. 한 달에 뭐 90불에서 145불까지 매달 약국에서 쓸 수 있는 혜택, 네. 안경도 더 좋은 업그레이드 되는 안경, 네. 치과, 네. 치과도 뭐 내년 프로그램 보면 한 2,300불까지 되는 플랜. 네. 어떤 경우는 회사에 따라서 뭐 더 많은 치과 혜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두 가지 다 소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처방약에 관한 그 플랜 D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처방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네. 우선 그 자격이 메디케어 A나 B 네. 혹은 두 가지 다 갖고 계신 분이 파트 C를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요. C 네. 안에 D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또 하나는 스탠드 얼론이라고 해서 따로 파트 D를 가입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있는 분은 본인이 파트 D를 처방약을 선택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이렇게 하나를 어사인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만일에 어드밴티지 파트 C를 선택하시면 그 회사에서 파트 D를 제공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고 보면 그 파트 C와 파트 D라고 하는 플랜은
이건 민간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정부에서 그걸 어사인을 하더라도 네. 운영은 네. 민간 회사에서 제공합니다. 계약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매년 CMS 정부와 개인 회사와 계약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에이전트들은 그 회사와 계약을 해서 네. 매년 따로 이렇게 시험 서티피케이션을 받고 변화하는 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시험을 패스해야만이 네. 그 회사 그 플랜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손님한테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가입 기간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제가 얼른 봐야 되니까. 플랜에 가입이 되고 난 후에 그렇다면 내가 주치의라든지 아니면 진료소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네,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주치의는 그 회사와 계약이 돼 있으셔야 돼요. 네. 네, 그 계약이 돼 있으시면은 주치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네, 주치의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이다. 질문 많이 올라오네요. 70세에 은퇴를 하고 나서요. 70세에 은퇴를 하실 계획이신데 은퇴를 하고 나서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65세가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것은 어떤 그분이 네. 이제 그 첫째 질문은 40포인트가 되는 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네. 은퇴라고 하시면은 물론 일을 하셨다는 가정하에요. 네. 10년 이상 일을 하셨다는 가정하에. 그러나 65세 때 파트 A는 뭐 물론 받으셨겠죠. 네. 안 받으신 분도 계셔요.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동안 크레러블 카버리지라고 해서 네. 그동안 그 메디케어에서 인정하는 건강보험을 갖고 계셔야 돼요. 네. 직장보험에서 있었다는 네. 증명을 하면 네. 파트 B를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군요. 70세가 되었어도 네, 80세라도 지났지만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정작 아까 여쭤봤었어야 됐을 텐데 그 자격 요건 중에서의 물론 뭐 영주권자, 시민권자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도큐먼트 필요로 되는 서류에 관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개개인마다 있습니까?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 소셜 오피스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내셔야 됩니다. 아, 소셜 오피스에서 요구하는 서류. 이것이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경우는 marriage license를 요구합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한국 분들은 여기서 네. 결혼을 안 하신 경우는 네. 호적 등본이 대신합니다. 아, 호적 네, 등본으로. 많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자,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일 것 같기도 하는데요. 네. 치과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안도 하면서 이제 안경점에 방문하고 싶습니다. 어떤 플랜이 여기까지 치과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인데 옆으로 보려니까 힘드네요. 네, 그 질문은요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네. 우선 이분이 어떤 메디케어가 있으신지 네. 또 아니면 메디케이드까지 있으신지에 따라 다르고요. 네. 그 플랜 선택의 그 폭이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네. 메디케어만 있는 경우는 치과가 뭐 한정되게 커버가 되고 메디케이드까지 두 개가 다 있은 분은 또 더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런 질문은 해주시면 네. 잘 살펴서 네. 추천을 해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아마 질문을 드리도록 저도 또 메시지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메디케어 전문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계신 독립 에이전트 써니 림님과 함께 메디케어에 관해서 파트 A, 파트 B, C, D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설명을 통해서 생활 상담 함께 했습니다. 우리 써니림 에이전트님은요, 뉴욕, 뉴저지, 커네디컷 주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네, 718-359-2244, 718-359-2244번이고요. 201-676-0828, 201-676-0828번입니다. 메디케어에 관한 모든 여러 가지 질문들 우리 써니림 에이전트와 24시간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셔서 귀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써니림 에이전트님 다음 스케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